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의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가자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고등학교 예년 시험에 비해서 이번 시험이 조금은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였지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은 까다롭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문제에 의해서 1등급 컷이 90점대 후반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방 얘기했다시피 좀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예년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예년 기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으면은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객관식만 25문항 출제되고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객관식 배점이 2.8점부터 5.2점까지 상당히 폭이 넓게 분포함으로써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추론하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 특히 5번이나 23번 문항이 이번에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표 문항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문제는 5번 문제를 볼 건데, 5번 문제를 보면은 자, 스펙트럼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스펙트럼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디귿 선지에서 약간 국어적인 문제 내용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보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된 빛이 고온의 기체 X를 통과하면 A와 같은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A와 같은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A와 같은 스펙트럼과 동일한 것만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틀린 답이 될 거고, 여기서는 모든 스펙트럼 중에서 A와 같은 스펙트럼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5번 문제 디귿 선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무난하고 8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프에서 4가지 원소를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로축에서 뭔가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의 차이의 절대값을 두고 이제 각 원소를 찾고 난 다음에 각 원소의 특징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원소에 대해서 껍질수랑 원자과 전자수의 차를 비교를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원소를 정확하게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항을 보면은 이것도 화학 파트인데 원소와 화학 결합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자,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이온 결합 문제랑 공유 결합 그림이 둘 다 같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결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떤 원소인가를 먼저 찾아줘야 되고, 그 원소의 특징들 그리고 결합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 그래서 평소 풀던 문제, 그냥 평이하게 출제되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 늘 준비를 하던 그런 문제들도 나왔다라는 거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항을 보면은 16번 문항은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16번 문항을 한번 보는 거고,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고 원형 그래프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묻는 수능형 문제로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 그래서 16번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니은선지 정도 보고 넘어가려고 16번 문제를 채택을 했는데, 니은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전혀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빵이나 과자 모양을 내는 틀에 이용이 되는 것은 실리콘이다, 규소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선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되게 꼼꼼하게 착실하게 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학교 수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항을 보면은, 자, 늘 나오는 문제죠. 22번 같은 경우에 핵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산에 대한 문제. 그래서 DNA, RNA의 특징을 알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DNA 같은, 핵산 같은 경우에는 RNA, DNA의 특징 비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 정도로 나오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특징 묻는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4.9점으로 상당히 높게 배점이 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물리 파트인데 23번 문제와 24번 문제 두 문제가 지금 물리 문제로 나왔는데, 23번 문제는 문제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 2023년도 3월 모의고사 12번 문제의 유형이랑 그래프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했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진 않고,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흔히 구하는 것들이 나중 속력 구하는 거랑, 그리고 높이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구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을 각각 비교해서 구하는 문제들,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데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주 보지 않았던 문제다 라는 거에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면은, 24번 문제는 단순히 자유낙하 운동 문제야. 24번 문제는 자유낙하 운동 문제에서 출제됐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배점은 5점으로 상당히 높지만 기본적인 계산 문제, 되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라든가 수능형 형태의 문제도 꼭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도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도 그런 형태로 잘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가자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